쇼룸 안에는 조용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차를 시승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쇼룸의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그 한가운데 서 있던 사람은 허름한 셔츠에 낡은 바지를 입은 중년 남성 김민수였다.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이준영이었다. 하얀 와이셔츠에 고급스러운 넥타이를 맨 젊은 직원이었다. 입가에 살짝 미소를 띠며 이준영이 한 걸음 다가갔다. 아저씨, 여기 있는 차들은 비싸요. 시승하기 전에 가격부터 아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 말에 주변 직원들은 당황한 듯 목소리를 낮췄다. 준영아 좀. 하지만 이준영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가장 저렴한 것도 1,000만 원은 해요, 아저씨.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김민수는 그 말에도 동요하지 않고 담담히 미소를 지었다. 잘못 찾아온 거 아니야. 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이준영은 노골적으로 귀찮은 표정을 지었다. 아저씨 진짜 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이준영은 어이없다는 듯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농담이시죠? 그리고 주변 직원들을 보며 가볍게 웃었다. 다들 들었어요. 이 아저씨 시승하고 싶대요. 옆에 있던 직원이 킥킥 웃는 소리를 냈다. 나머지 직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했다. 아저씨 미안하지만 시승은 진짜 살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김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시승하려면 뭘 해야 하지? 이준영은 점점 짜증이 나는 듯 했다. 그러니까 진짜 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김민수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손가락으로 훑으며 무언가를 확인했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고 화가 난 기색은 전혀 없었다. 단지 무언가를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이준영이 다시 뭐라 말하려는 순간 김민수는 살짝 미소를 띠며 전화를 걸었다. 지금 좀 귀찮은 상황이야. 쇼룸 안에 조용한 공기가 흘렀다. 직원들은 그 대화를 들으며 웅성거렸다. 저 사람 진심일까? 그냥 장난치는 거 아니야? 이준영은 김민수의 태도에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아저씨, 그 전화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진짜 살 건가요? 김민수는 차분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야. 그 목소리는 침착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이준영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결제 방법을 정해볼까요? 현금. 아니면 할부. 일부러 비웃듯 웃으며 말했다. 직원들은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준영을 말리지 않았다. 이 차는 지금 쇼룸에 있는 최신 모델이에요. 아저씨 같은 분이 쉽게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 말에 근처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킥킥 웃었다. 김민수의 옷차림은 누가 봐도 고급차를 살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김민수는 살짝 미소를 띄었다. 이 차의 특징을 설명해 줄래? 이준영은 한숨을 쉬며 차 옆에 섰다. 뭐 좋아요. 하지만 아저씨가 들어도 의미가 있을까? 김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이준영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럼 설명할게요. 이건 최신 엔진을 탑재한 모델로 속도가 기존 모델보다 30% 빨라졌어요. 게다가 시트는 최신 소재로 만들어져서 정말 편하네요. 김민수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들었다. 그렇군. 그런데 그 엔진은 어떻게 그 힘을 유지하는 거지? 이준영은 약간 귀찮은 표정을 지었다. 그야 최신 기술로 만든 거죠. 그 최신 기술이란 게 뭔데? 그 순간 이준영은 말을 더듬었다. 그건. 김민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 이 차의 진짜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 거야? 이준영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당연하죠. 하지만 주변 직원들은 약간 의아한 눈으로 김민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다른 직원들도 무언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은 듯 진지하게 김민수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이준영은 여전히 장난스러운 태도를 유지했다. 뭐 아저씨가 산다면야 지금 당장 결제해도 되죠? 김민수는 스마트폰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렇군. 그럼 좀 알아보고 결정할게.
쇼룸 안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쇼룸의 공기는 점점 긴장감이 감돌았다. 직원들은 이준영과 김민수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손님이 어색해하며 돌아가기 마련이다. 하지만 김민수는 그러지 않았다. 한 번도 당황하지 않고 이준영을 차분히 바라보고 있었다. 야, 준영아 좀.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목소리를 낮췄다. 이 손님 평범하지 않은 것 같아. 하지만 이준영은 입을 삐죽였다. 뭐래? 옷차림 보니까 뻔하잖아. 그냥 장난치는 거야. 하지만 직원이 뭐라 말하려는 순간 김민수는 살짝 미소를 띠며 이준영에게 말했다. 시승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볼까? 이준영은 눈을 깜박였다. 다른 방법? 그래,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이 차를 구매하는 계약을 한다거나. 그 말에 주변 직원들이 일제히 입을 떡 벌렸다. 직원들은 놀라서 김민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저씨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 차를 구매하는 계약을 하겠다고. 이준영은 일부러 웃었다. 하하, 재밌네요. 그럼 계약서 준비할게요. 진짜 할 건가요? 김민수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 거야. 그 순간 이준영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하지만 곧 태어난 척하며 서류를 가지러 갔다. 뭐 좋아요. 그럼 여기 서명하세요. 하지만 김민수는 서류를 보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예요? 이준영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김민수는 살짝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내 투자처에 잠깐 확인하는 중이야. 투자처.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의아한 눈으로 김민수를 쳐다보았다. 이준영은 여전히 비웃는 태도를 유지했다. 오, 아저씨가 투자자세요? 그렇지. 그럼 어디에 투자하는 거죠? 김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툭 내뱉었다. 여기에도, 여기. 이준영은 이해하지 못한 듯 입을 뻐끔거렸다. 여기라니 이 쇼룸 말이에요? 아니, 이 브랜드 자체에. 그 순간 쇼룸에 정적이 흘렀다.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김민수를 쳐다보았다. 그러니까 김민수님이 이 회사의 투자자라는 건가요? 이준영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이죠. 하지만 김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쇼룸의 유리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들어왔다. 박 대표님. 직원들의 놀란 목소리가 쇼룸 안에 울렸다. 그는 이 회사의 대표 박준호였다. 쇼룸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유리문이 열리자 키 큰 남성이 나타났다. 박 대표님. 직원들의 목소리가 쇼룸 안에 울렸다. 모든 직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회사의 대표 박준호가 갑자기 쇼룸에 나타나는 일은 드물었다. 여기 왜 오신 거지? 이준영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박준호를 보고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박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김민수에게 곧장 걸어갔다. 오랜만입니다. 김민수님. 그 말에 쇼룸의 공기가 팽팽해졌다. 이준영의 얼굴에서 그동안의 여유가 사라졌다. 직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아는 사이예요. 누군가가 속삭였다. 김민수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이네, 박 대표. 이준영은 눈을 크게 떴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박준호는 한숨을 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김민수님은 그냥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 브랜드에 투자한 가장 중요한 투자자 중 한 분입니다. 그 순간 쇼룸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투자자. 설마. 직원들은 김민수를 다시 쳐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허름한 옷을 입은 평범한 중년 남성으로만 생각했던 그가 사실은 그들 회사를 지탱하는 큰손이었다. 이준영은 땀을 흘리며 말했다. 그럴 리가? 농담이야. 하지만 박준호의 표정은 진지했다. 거짓말을 해서 뭐해?
김민수님 없었으면 이 회사는 지금처럼 성공하지 못했을 거야. 이준영의 창백해진 얼굴을 보며 직원들은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이 비웃었던 사람이 사실은 회사의 중요한 인물이었다니. 이준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김민수님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박준호가 조용히 물었다. 김민수는 눈을 살짝 좁히며 담담히 말했다. 그냥 차를 보고 싶었을 뿐인데. 그 말의 의미를 직원들은 바로 알아들었다. 그렇다 그냥 차를 보고 싶었을 뿐인데 이준영은 비웃고 모욕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쇼룸 안의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다. 쇼룸의 공기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박준호는 김민수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직원들은 긴장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렇군요. 박준호는 입가에 살짝 미소를 띠며 천천히 한숨을 쉬었다. 그러니까 김민수님은 차를 보러 왔을 뿐인데 여기 있는 직원 중 누군가는 겉모습만 보고 손님을 판단해서 제대로 응대하지 않았다는 거군요. 그 말에 이준영의 얼굴색이 눈에 띄게 변했다. 아닙니다. 이준영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뭐. 박준호의 낮은 목소리가 쇼룸 안에 울렸다. 그 순간 이준영의 목소리가 막혔다. 그동안의 자신감 넘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겁먹은 눈빛만 남아 있었다. 나는 모든 손님의 배경을 알지는 못해. 박준호는 침착하게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겉모습이나 옷차림만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건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부적절한 행동이다. 그 말에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며 수긍했다. 맞아요. 우리가 뭘 보고 있었던 걸까요? 직원들은 약간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다. 이준영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듯했다. 하지만 쇼룸에는 장난치는 손님도 많잖아요. 그 말을 들은 김민수는 살짝 눈을 좁혔다. 그럼 장난치는 손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하지? 이준영은 대답에 막혔다. 손님이 진지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내는 거지? 김민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혹시 옷차림이나 겉모습만으로 판단했던 건가? 이준영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박준호는 그 대화를 지켜보며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말했다. 준영아, 너에게는 직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 부족했던 것 같군. 이준영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박준호는 한 걸음 다가가 말을 이었다. 쇼룸에 오는 사람은 모두 손님이야. 장난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손님으로 대하는 게 우리의 일이야. 그 말에 쇼룸 안의 직원들은 다시금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았다. 맞아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제대로 하고 있었나. 그 작은 목소리 속에서 이준영만 여전히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그럼 저 해고되는 건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준영이 말했다. 그 말에 박준호는 조용히 김민수를 바라보았다. 김민수는 뭔가를 생각하듯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그 말에 이준영의 얼굴이 굳었다. 쇼룸 안에는 여전히 조용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이준영은 땀을 흘리며 입을 열었다. 저는 그냥 장난치는 손님에게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말에 김민수는 조용히 이준영을 바라보았다. 장난인지 아닌지는 겉모습으로 알 수 있나? 그 낮은 목소리에 이준영은 입을 다물었다. 박준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준영아, 너는 정말 손님을 생각했던 건가? 아니면 자신의 귀찮음을 피하려고 사람의 가치를 판단했던 건가? 이준영은 눈을 내리깐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박 대표님, 우리가 더 일찍 김민수님께 제대로 응대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 말에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박준호는 살짝 입가에 미소를 띠며 말했다. 뭐 오늘 좋은 교훈이 됐겠지? 하지만 이준영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입술을 깨문 채였다.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쇼룸 안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들렸다. 김민수는 그 말을 듣고 살짝 눈을 좁혔다. 나는 너를 비난하러 온 게 아니야. 단 한 가지만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이준영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 말에 이준영은 비로소 자신의 잘못의 무게를 깨달았다. 박준호는 직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오늘 일은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됐을 거야. 앞으로 쇼룸의 중요한 방침으로 삼아서 잘 살려가자. 네. 쇼룸의 직원들은 한 명 한 명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김민수는 마지막으로 쇼룸을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이 정말 멋진 곳이 되기를 바란다. 그 말을 남기고 김민수는 조용히 쇼룸을 떠났다. 김민수가 쇼룸을 떠난 후 남은 직원들은 조용한 공기 속에서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았다. 박준호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이준영을 바라보았다. 자, 어떻게 할 건가? 이준영은 여전히 자신이 한 일이 믿기지 않는 듯 입술을 깨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정말 손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들은 직원들은 살짝 눈을 돌렸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쇼룸에 있는 모두가 여기 오는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않았나요? 그 말에 직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박준호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 스스로 그걸 깨달았다면 이미 첫걸음을 뗀 거야. 이준영은 당황한 듯 중얼거렸다. 저 같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말을 듣고 박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지는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다. 직원들도 이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도 다시 한번 일하는 방식을 돌아봐야겠어요. 그렇죠. 쇼룸 안의 공기는 조금 전과 달리 새로운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박준호는 직원들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했다. 그럼 오늘부터 바뀌어 가자. 그 말에 모든 직원이 진지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몇 주가 지났다. 쇼룸의 공기는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박준호의 지도 아래 직원들은 새로운 태도로 손님을 대하기 시작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쇼룸에 울려 퍼졌다. 직원들은 손님의 옷차림에 상관없이 항상 정중한 응대를 마음먹었다. 이준영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눈앞에 있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않고 친절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이준영은 유리창 너머로 밖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곳에는 김민수의 모습이 있었다. 이준영은 깜짝 놀라며 자연스레 허리를 폈다. 김민수는 화려한 슈퍼카 앞에 멈춰 서서 살짝 미소를 띄었다. 이준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김민수님. 준영아, 잘 지내? 그 부드러운 목소리에 이준영의 가슴은 왜인지 모르게 뭉클해졌다. 네. 김민수는 잠시 차를 바라보다가 이준영을 쳐다보았다. 일 재밌나? 이준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곧바로 눈을 들어 대답했다. 네, 지금은 정말 재밌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김민수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행이다. 그때 박준호가 다가와다. 김민수님 또 와주셔서 기쁩니다. 그냥 잠깐 들른 거야. 그럼 오늘은 시승해볼까요? 박준호가 씩 웃으며 말했다. 김민수는 그 말을 듣고 살짝 미소를 띠며 차 키를 받았다. 그럼 잘 부탁해. 그 말에 쇼룸의 모든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느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쇼룸은 예전보다 훨씬 더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직원들은 손님 한 명 한 명을 존중하며 진심으로 맞이하게 되었다. 그 속에서 이준영은 조금씩 신뢰를 되찾았고 예전보다 훨씬 더 손님과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하게 되었다. 어느 날 쇼룸의 유리창 너머로 한 어린 소녀가 서 있었다. 와.
눈을 반짝이며 쇼룸 안에 있는 새빨간 차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준영은 그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 말을 걸었다. 안녕, 차 좋아해? 소녀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응, 빨간 차 멋져. 그렇지. 이 차는 정말 대단했어. 그러자 소녀는 약간 풀이 죽은 듯 중얼거렸다. 하지만 나 아직 어려서 못 타. 이준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언젠가 탈 날이 올 거야. 그때 뒤에서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 이 차에 관심이 있나? 이준영은 그 목소리를 듣고 바로 뒤를 돌아보았다. 김민수님. 그렇다 거기에는 허름한 셔츠 대신 약간 멋진 재킷을 입은 김민수가 서 있었다. 오랜만이야, 준영. 네, 김민수님 또 와주셨네요. 김민수는 소녀 옆에 서서 부드럽게 물었다. 차 좋아해? 응. 그래, 그럼 앞으로 너에게 소중한 차를 찾아보면 좋겠네. 소녀는 기뻐하며 응. 이라고 대답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준영은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왠지 예전에 김민수님이 여기 왔을 때랑 비슷하네요. 김민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네. 하지만 지금의 준영이라면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지? 물론이죠. 그 대답에 김민수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도 멋진 차를 같이 찾아볼까? 네. 소녀의 얼굴이 기쁨으로 빛났다. 쇼룸 앞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